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각종 사고나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개인마다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하셨을 텐데 이경림 씨는 보험 몇 개나 가입을 했나요? 저는 한 개 가입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대전 시민 누구나 대전 시민 안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대전시에서 보험금 전액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까지 모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강도 상해 시, 자연재해나 화재나 폭발 등의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를 입었을 때 지역민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과 함께 중복 보상도 가능하고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자,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하입니다. 네, 오늘 절기상 우수인데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갈지 그리고 공기질은 어떨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이 우수가 지나면 대동강이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3.5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영상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시에 공기질도 좋아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내린 눈이 곳곳에 쌓여 있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9도, 세종과 공주 11도, 대전 10도까지 오르면서 3월 초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예산 10도, 부여 10도, 서천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얼마 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올랐던 우리 영화 기생충에서 라면 먹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예능에서는 유재석 씨가 라면 가게 사장님 유라색으로 또 캐릭터를 변신하면서 이색 레시피들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특히 그 유산슬 라면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연복 셰프로부터 전수받은 간짜장 라면, 특선 짬뽕 라면도 굉장히 먹음직스럽던데 그리고 또 있네요. 그 개그맨 김준현 씨가 만든 그 김치 비빔라면 정말 군침 돌았습니다. 네, 라면은 정말 다양한 레시피가 가득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비빔라면 끓일 때 꼭 콩나물을 넣어서 그 포만감도 느끼고 좀 더 깔끔한 맛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콩나물은 그냥 라면에 넣어도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이 외에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라면을 만들어서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떤 라면, 나만의 라면을 드시고 계신지 오늘 사진사연 주제 남들과 다르다. 나의 라면 조리법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사진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라면 조리법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수진 리포터도 뭐 라면 좋아하나요? 네, 라면 싫어하는 분 어디 있을까요? 앞서 뭐 다양한 방법들 나왔는데 라면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늦은 시간에 너미 끓이는 라면. 야, 정말 먹을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그 냄새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한 젓가락만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끓이면 안 되고 남이 끓여줘야 돼요. 남이 끓인 라면, 특히 남편이 대신 끓여준 라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 라면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솜씨가 없어도 누구나 맛있게 끓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에게도 라면이 참 은인 같은 존재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배고파지네요. 빨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라면의 변신
변신만 무죄가 아니고요. 우리 집에도 변신할 거 천지예요.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깊숙이 넣어뒀던 물건들. 야, 요거 버리자니 아깝고 말이죠. 이런 물건들을 애물단지라고 하는데요. 금손을 만나서 새롭게 변신을 합니다. 리폼의 세계 함께 보시죠.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건 이시요. 추억과 정이 새겨져 버리기 아까웠던 물건들. 이 애물단지가 보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집안 곳곳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세간살이들. 어디 낡아서 버리나요? 유행지나 버리는 게 부지기수죠. 그중에 제일은 아마 옷장 가득 메운 갖가지 사연의 옷들일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는 곳이 있었으니 재봉지의 소리도 경쾌하게 울립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첫 번째 만나볼 주인공. 40년 수선의 길을 걸어온 양승희 씨, 신만철 씨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전국에서 이 자그마한 수선집인데 여기 이렇게 찾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오죠.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네네. 뭐 예전 단골 손님들이 원래 이사 가서 이제 못 잊어서 일리 오는 사람들 많죠. 이야, 네. 그러면 이 손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 손맛을 기억하고 요 손을 거치면 다 마음에 쏙 들어 하시나 보다. 예, 그렇죠. 왜 아니에요. 명품 수선의 달인답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옷들이 부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좋은데 품위자가 살까 말까 망설여질 때 있으시죠? 여기선 오케입니다. 네. 이거 품이 짜고. 그러면 얼마나 작은지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 말이에요. 제가 그냥 어깨너머로 들으니까 지금 이걸 품을 좀 늘려달라 하시는데 애초에 그러면 큰 걸 살 걸 그랬나 봐요. 이거요? 아니 이게 안 판대갖고 없어갖고 그냥 사갖고 온 거예요. 사이즈 한 사이즈 적은 걸로. 네. 여기서 갖고 오면 알아서 해주니까 제가 입어보면 알아요. 입어보면 어디가 늘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기서. 입 아플 게 없네요. 네. 자, 어느 정도길래 하실 텐데 여기서 검증 들어갑니다. 예,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죠. 아니 뭐 그 흔한 뭐 이런 뭐 치마로 만든다거나 이런 거 말고요. 좀 작아서 못 입으시는 거죠? 네, 유행도 좀 지나고요. 이건 뭐 가방? 뭐 가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방. 가방이요? 가위질 한 번 해도 한 채 고민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밑그림이 패턴 한 장 한 장으로 표현되는데요. 재봉질 몇 번에 천 몇 장 덧대더니 벌써 형태가 완성돼 갑니다. 겨우 몸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늘 새로운 시도와 만나는 이곳. 정말 아트네요, 아트. 흔들게 됐어요. 아니 사실 그 청바지가 변해봐야 아이 그래 그 요즘 유행한다는 그 스커트나 될까? 아니면 에코백 정도나 될까 했는데 완벽한 핸드백인데요? 예, 마음에 듭니까? 어머 진짜 이 손 최고다. 감사합니다. 어머. 유행지난 바지가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으로 아이디어 뱅크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자, 봄이 오면 어디 사내들의 진달래만 피느냐, 그건 아니죠. 슬슬 캠핑족들의 텐트가 꽃필 때가 됐습니다. 근데 낡으면 버릴 줄만 알았지 세상에 이게 수선이 된다네요. 그나저나 여기 어딘가에 그 캠핑족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손이 있다던데 어디야? 집채만한 텐트가 널려있고 세탁이 한창인데요. 혹시 여기가 텐트 리폼하는 곳이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텐트와 사랑에 빠진 최현상 씨 부부입니다. 이곳은 1년에 한 번 팔까 말까한 텐트를 말끔하게 세척도 하고 새롭게 리폼도 해주는 곳인데요. 수십만 원 넘는 텐트가 흠집 났을 때 정말 난감하죠. 이제 텐트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뜻하지 않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조금 고치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텐트가 찢어진다든지 또는 창문을 좀 개조를 해서 투명한 창문을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야외에서 사용하다 보니 찢기기도 하고 써봤더니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싶은 게 분명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 이 손이 필요합니다. 흠집 메우기는 기본, 전실 확장에 없는 물도 달아준대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떤 거 하시게요? 저기 앞에 입구 쪽에
저기 이제 안쪽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우레탄 창문을 좀 설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작업 가능하고요. 지퍼로 3면을 탈부착 형식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하실 때만 탈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시면 되고. 그럼 작업해 주세요. 네. 수리수리 마수리 텐트 리폼은요, 정도에 따라 반나절만 해도 가능하고 보통 2, 3일 정도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제 캠핑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내 개성에 맞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자, 드디어 우레탄 창문이 완성돼 갑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가슴이 다 뻥 뚫려요. 텐트가 고가이기 때문에 뭐 구멍이 났거나 찢어졌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뭐 수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리폼이 가능하니까 나만의 텐트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웃음입니다. 출퇴근용으로, 취미용으로, 자전거에 날개가 돋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코끝에 바람을 달고 전국 어디든 누빌 수 있는 자전거. 이 자전거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리수리 마수리 리폼의 세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니 주변 둘러보니까 죄다 자전거인 걸 보니까 자전거의 리폼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 자동차라도 된다는 이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버려진 폐자전거나 못 쓰는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하고 우리 기술자분들이 조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이웃 어린이집에 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서 버려지고 못 쓰는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공용자전거 관리를 시작으로 폐자전거를 수리해 이 리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오늘 마치 수거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머, 얼마나 거칠지 모르겠네요. 예,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폐소생의 순간인가요? 애물단지에서 보물이 되기 위해 전문가의 손길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폐자전거가 많은데요? 낡고 녹슬긴 했지만 꽤 많은 자전거들이 실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아파트에 공문을 보냅니다. 전부. 보내면은 아파트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제 수거로 가는데 네. 연간 한 7,000대 정도 합니다. 사실 아파트나 학교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자전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흉물스럽기까지 한데요. 이렇게 수거해서 감쪽같이 수리한다고 하니까 자원 재활용이 별거냐고요. 완전히 일석이조죠. 부품 전체를 세척하고 교체해서 멋지게 변신 성공. 야, 바람을 가르면서 주행 테스트를 마치셨는데요. 원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차체 빼놓고서는 네. 거의 그냥 갈았는데요. 뭐 타이어, 체인, 안장 같은 거 있는 거를 어지간한 거는 교체하고요. 차가 깔끔하고 성능이 좋네요. 야, 완전히 새 모습이 됐는데요. 네. 하나하나 섬세한 손길 속에서 황골탈퇴한 자전거. 이게 폐자전거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나 잠시만요. 그냥 들었다 놨다 위아래를 아주 꼼꼼하게 찬찬히 둘러보고 계시네요. 이제 뭐 봄도 되고 해서요. 이제 뭐 자전거만큼 또 좋은 운동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한 대 구입할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뭐 자전거도 구입 세거나 다름이 없고. 네. 일단 뭐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문제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게 문제네요. 생활의 지혜가 돋보이는 리폼의 세계. 무조건 버리기보단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마술 같은 변신이 펼쳐집니다. 네, 수리수리 마수리 이 주문을 외우니까 이 바지가 가방이 되고 텐트에 문이 생기고 또 고철이 될 뻔한 자전거가 새 자전거가 되네요. 이렇게 보고 나면 야 이거 어디 버릴 물건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잘 쓰고 있던 물건들도 새로 수리할 판이에요. 그래요.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네. 이 리폼의 세계는 정말 생각이 곧 현실이 되네요. 단순히 못 쓰는 걸 고쳐 쓰는 걸 넘어서서 전문가의 손길만 살짝 닿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도 바꿔주고요. 네, 물론 화면 속에서는 자전거도 그렇고 텐트도 그랬고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요
냉장고 좀 바꾸고 싶고 싱크대도 좀 교체하고 싶은데 돈이 뭐 만만치 않잖아요. 이럴 때는 네. 시트지만 붙여도 이게 새롭게 모습이 바뀌고요. 또 우리 방문들도 페인트만 몇 번 칠해도 새로운 집 분위기를 낼 수 있으니까 네. 리폼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거 말고도 네. 버려질 물건도 다시 한번 보자. 어깨 잘 살죠. 네. 그래요. 예. 오늘 이렇게 전해드린 정보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똑주부가 소개하는 리폼 이야기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드리기 전에 정답 손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함께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뜻으로 추운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서리기 시작하는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경칩, 2번 청명, 3번 우수. 네. 저는 매년 이 절기가 될 때마다 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통지표가 좀 떠오르거든요. 네. 그때 그 통지표에 수미양가였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표기가 됐었나요? 초등학교 때 잠깐 수음이 잠깐? 네, 잠깐 수음이한가. 네. 그럼 뭐가 많았나요? 저는 수? 수가 많았어요, 정말? 수수수. 네. 수수수? 수수수. 그랬나요? 예. 이런 옛날 사람들. 요즘 뭐 수음이한가 하기 오히려 어렵습니다만 넉넉하게 힌트 주셨네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우수였습니다. 24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서 물이 많아진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우수 기간에는 날씨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새싹이 나는 때고요. 생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우수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앞서 궁금한 거 이슈 꼼꼼히 들여다 분들이라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다음 중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일을 뜻하는 말로 알맞은 건 뭘까요? 1번 리폼, 2번 리뉴얼, 3번 DIY. 네. 제가 행동으로 한번 힌트를 드려보고 싶어요. 행동으로, 예. 짠! 뭔가요? 네, 제가 폼을 잡고 있습니다. 폼 잡고 있군요. 예, 이게 폼 잡는 네, 거군요. 제가 폼을 잡고 있습니다. 얼굴도 싹 다 고치셨다는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야, 이렇게 적극적인 폼 잡았군요. 네, 폼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자, 1번, 2번, 3번. 다 비슷비슷한 말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의 선택 궁금하네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리폼이었습니다. 혁신을 뜻하는 말로 새롭게 단장을 하거나 꾸미는 걸 가리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헌옷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은 옷을 다시 디자인해서 수선하기도 하고요. 또 기존 주택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주택 리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바쁘게 한 주 지나가고 나면 주말에 그냥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문제 풀어보실래요? 3, 2, 1. 장시간의 수면은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저는 그런데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몸이 더 찌뿌둥해지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요. 장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네. 장시간. 적정한 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네. 수면을 취하면 마음 같아서는 장시간 수면을 취하고 싶은데 네. 이 피로 회복이 정말 효과적일지 정답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하면서 그래 하루 그냥 종일 그냥 시간을 주면 잠 잘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O냐 X냐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잘수록 저체온 상태가 장시간 유지되면서 생체 리듬이 깨져 오히려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특히나 수면 상태에서는
호흡량이 줄어서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고 또 몸에 부담을 주게 된대요. 네.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평소 수면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더 자게 되면 오히려 몸의 건강이 악화되고 또 피로감을 쌓이게 한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적정한 수면 시간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번째 문제는요. 슬쩍 봤더니 음악 문제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독일의 작곡자로 영웅, 운명 등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키며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린 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베토벤, 2번 슈베르트, 3번 바흐. 네. 예전에 그 김영민 씨인가요? 예, 좀 이런 비슷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지휘자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때 아마 머리가 좀 파란 머리 좀 비슷하면서 약간 이 분의 머리 스타일하고 비슷해서 좀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고 따라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예. 글쎄 머리 스타일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정답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베토벤이었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와 함께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작곡자입니다. 7살에 연주회를 열고요. 11살에 최초의 작품을 발표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졌죠.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귀병을 앓았지만 영웅과 운명, 또 피델리오 등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키면서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아무튼 올해 이 악성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클래식 무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베토벤 탄생을 기리는 특별한 클래식 무대가 펼쳐지고 있고 올 한 해 많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에서 보기와는 달리 실속이 있음을 뜻하는 말로 알맞은 것 뭘까요? 1번, 은큼하다. 2번, 엉큼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뜻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엉뚱한 욕심을 품으면서 좀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또 다른 뜻이 그건데 이게 엉뚱한 욕심인지 엉뚱한 욕심인지 엉뚱한 욕심 맞는 거를 좀 골라주시면 좀 답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서 1번, 2번 두 개 다 야, 여기 답이 있기는 있는 건가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정답 궁금하시죠? 보여드립니다. 정답은 2번 엉큼하다입니다. 엉뚱한 욕심을 품고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려는 태도 또는 보기와는 달리 실속이 있음을 뜻하는 말이죠. 비슷한 말로 앙큼하다, 내숭스럽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경림 씨가 말없이 엉큼하게 일을 잘 해내더라고요. 엉큼하게. 엉큼하게. 예. 네, 많은 분들이 맞추셨겠는데요. 그래요? 네, 아침 퀴즈 오늘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퀴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순 리포터가 함께 했었는데 그 리폼 그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이순 리포터는 좀 개인적으로 이것만은 꼭 리폼해서 쓰고 싶다 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싹 다 갈아엎고 싶어요. 네. 정말 지갑 사정만 넉넉하면 다들 안 그러시겠냐고요. 아우 누가 이 바람 좀 만들어주나. 네. 아무튼 그 주부들이 싹 다 바꾸고 싶어도 남편만은 리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은 참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이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하면 설과 추석을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3대 명절에 속하는 단오도 있고요. 또 한식도 있고 정월 대보름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부럼 깨기도 하고 또 귀발기술도 마시는 이런 세시 풍속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또 쥐불놀이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정월 대보름에 지신밟기도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정월 대보름
대보름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그 아쉬움을 화면으로나마 좀 달래보고자 합니다. 네, 흥겨움이 가득한 마을 축제 현장, 옥천 청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정월 대보름, 신명나는 농악에 맞춰 한 해의 안녕을 빌며 마을의 전통신앙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전통적인 거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지요. 좋지요. 우리 마을 일에 잘 되라고 하고 또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좋지.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청산면 사람들의 지신받기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개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아침. 특별한 차림을 한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많이 모여 계시네요. 네, 저희가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아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랑 같이 다니시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아마. 따라오세요. 청산 풍물단원들이 아침부터 신명나는 길놀이로 마을을 깨우고 있습니다. 진기한 구경을 놓칠세라 한바구음 장착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 사람들. 이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대보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월 대보름 지시받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신밟기는 음력 정초에 지신을 진입함으로써 악기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풍장 및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청산면 정월대보름 지신받기는 우리 대대로 몇백 년 전부터 이어 내려오는 세시 풍속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사설이 다 곳곳마다 있으면서 구술하는 것이 저희 청산면 정월대보름 지신받기의 특징입니다. 길놀이로 흥을 돋은 다음엔 마을 수호신인 성황당 나무 아래서 동제를 올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림전에 비옵니다. 고사상 앞에서 경건하게 제를 올리는 제주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주는 각 마을에서 어르신들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부정하지 않고 그래도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을 택해서 동제 재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를 올리고 나면 재관들과 풍물단들이 풍장을 올리면서 성황당 나무 주위를 돌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성황당 나무인데 한 여기 400년 된 건데 꺾고서는 또 200년이 됐다고 해요. 저도 소원 여기 이거 할 때는 만날 필요 없지 와서. 정월 대보름 전에는 여기는 막 애기 못 낳은 사람들 왔어요. 애기 그것도 빌고 소원 성취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때만 해도 뭐 옷걸이 뭐 잔말 갖다 걸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지나다니면 여기 꼭 뭐를 갖다 놓고 이래 돌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인사를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을 수호신께 제를 올리는 것은 부정을 막아주는 의미가 큰데요. 청산면에선 이 동제를 한 해도 걸은 적이 없답니다. 동제를 올린 풍물단은 흥겨운 길놀이를 펼치며 또 다른 마을을 향해 길을 나서는데요. 청산면 주민들이 함께 지켜가는 풍습이라 그 소중함이 더합니다. 옛날에는 상을 이래 받쳐가지고 쌀로 이래 한 바가지에서 놓는 사람도 있고 쌀 없는 사람은 옛날에 쌀이 귀했잖아. 그러면 이제 돈으로 이래 놓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 좋지요. 우리 마을 이래 잘 되라고 하고 또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좋지. 주인어른 한번 불러보세요. 문 여서 소문장군 문 여서. 상세의 사설로 지신밟기 할 집 주인을 부릅니다. 대대손손이 내려오는 소리고요. 지신받기를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오래된 그 고증을 받아서 계속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때 뭐 모르고 따라다니면 깽매기 치는구나 라고 따라다녔죠.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어린 시절이라 잘 몰랐던 거고 지금 와서 하는 거 아까 좋아요. 지금 옛날에
이 하던 거를 전부 다 잊혀져 가는 걸 다시 회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신밥기를 하는 집에서는 고사상을 미리 준비하는데요. 그 옛날 고사 지낸 음식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던 풍습을 오늘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나 이런 건 없고요. 재밌어요. 많은 우리 주민 여러분이 이렇게 십시일반 돌봐가지고 도우미해서 이렇게 해서 여럿이 이제 시래기장도 끓이고 이래 막 고기 수육하고 이런데 풍습으로. 우물 고사를 지내기 위해 동네 우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고사 지내기 전 우물물을 퍼서 잡스런 오물을 제거하고 명태와 미역을 올립니다. 명태와 미역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마른 북어포 같은 걸 올리는 것은 이 우물, 물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용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왕신한테 동태와 명태 아니면 북어포, 미역 등을 받침으로 해가지고 이 물이 끊임없이 샘솟아나고 물맛이 좋도록 기원하고 그것을 염원하는 용왕신한테 쉽게 얘기하면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물굿을 한 후 마을에서도 부잣집으로 통하는 참판댁 마당에서 지신밥기를 이어가는데요. 폭물단들이 풍장을 울리고 나면 미리 차려놓은 고사상 앞에서 제를 지냅니다. 이 집안의 대들보 아니면 안방에서 안방이나 이런 데 이제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성주라고 합니다. 성주굿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부엌에서 조안굿, 그 다음에 장독에서 터줏굿, 그리고 혹여나 이제 그 위에 곡간이나 화장실도 가서 이제 풍물을 치면서 잡귀잡시를 몰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육아와 집안을 돌봐준다는 조왕신을 위해 부엌에서 조왕굿을 한 후 장독대에선 터주굿으로 올해도 청산 민속보존회는 마을 신앙을 지켜갑니다. 대보름이면은 이 청산에서 많은 그 전통 문화를 이어가지고 지신밥기를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여러 가지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전 주민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지신밥기를 보존하고 이어남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화합과 주민의 화합과 여러 가지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 앞으로 속속 모여드는 마을 사람들. 이곳에선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청산면만의 특별한 민속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라는군요. 줄다리기는 윗마을, 아랫마을 편을 나눠서 이기는 마을은 풍년이 들고 아주 그해 아주 풍년농사를 이룬다고 해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줄다리기 하는 것은 그 마을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시작되는 윗마을 대 아랫마을 줄다리기. 밀고 밀리고 한 해 풍년이 달려있는 만큼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줄다리기 하고 노니까 어떠세요? 좋대! 아니 뭐 아랫마을 여기가 참 좋죠. 뭐 풍년을 위해서 그죠? 1년이 행복하죠. 1년 풍년을 기원하는 그 행사니만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니까 한 해가 뿌듯하게 지나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청산면의 정월대보름 지신밥기 행사는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로 마무리되는데요. 올 한 해 태평성대를 훨훨 타오르는 달집을 향해 기원해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 국민이 건강하고요. 우리 가족들 건강과 이제 아기들 무사히 잘 자라길 기원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화이팅! 전통은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신밥기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청산면 사람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잡귀야 물러거라 올해는 풍년들게 해주세요. 각종 바람을 담았고 화합과 단결의 의미가 더해진 행사였습니다. 지신밟기 행사 구경 한번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올해는 덕분에 좋은 일만 더 가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통을 지켜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에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놨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을 연기한 학교도 있고 반면에 겨울방학을 일찍 끝내고 개학을 한 학교도 있습니다. 아무튼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본격적인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될 텐데 이경림 씨는 이 학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나요? 학교하면 친구들도 떠오르고요. 선생님도 떠오르고 또 교복, 교과서까지 너무 많은데요. 교복, 교과서. 그래, 아무래도 이 학교라는 곳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규율대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딱딱한 학교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정재용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정보라는 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보. 예. 그렇군요. 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인가요? 반복되는 학교 생활 중에 좀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고 학생들한테 수업 이외에 좀 다양한 활동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아이들과 같이 하다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는 나름 이제 춤추는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뭐 동아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노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충분히 동아리로 활동할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댄스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교사와 학생이 같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교사가 같이 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춤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춤이라는 컨텐츠를 같이 좀 즐겨보자라는 마음에서 원래 없었는데 제가 직접 댄스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고 학교 이름을 따서 대덕의 춤꾼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댄서스 오브 대덕, DOD라는 나름의 힙합 댄스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힙합 댄스 동아리. 사실 저도 흥이 많으니까 흥이 많잖아요 평소에. 좀 두려워요. 혹시 춤을 출까 봐. 힙합을 좋아해서 음악도 많이 듣고 평소에 춤도 좀 따라하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뭐 힙합하면 막 이런 거 아닌가요? 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힙합인가요? 이거는 막춤인데. 약간 이렇게 리듬도 타다가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이런 포인트 안무 맞나요? 맞나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잘 추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인데. 힙합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를 표현하는 자유로운 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자유로운 춤이라는 의미부터 사실 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나 마인드를 가르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간간히 하다가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K-팝, 아이돌 안무를 제가 직접 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춤을 추다 보면은 원래 본인들이 영상에서만 보던 것들을 자기가 직접 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신기해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아이들도 같이 춤추는 영상을 이제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췄구나 하면서 이제 좀 동질감도 느끼고 끈끈해지는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연습하는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기 선생님 계신 건가요? 저기 하얀 옷이 제가 지금 추는 모습이고 선생님. 네, 이렇게 저희 대형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춤 연습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화면을 보니까 저희도 좀 간단한 동작 하나쯤은 좀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쉬운 걸로. 쉬운 걸로. 춤의 기본 중에 이제 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웨이브 이제 손에 이제 관절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팔을 쭉 한번 뻗어 보시고 손가락에 관절이 3개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있거든요. 관절을 하나씩 들어 올리는데 저희 5개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올리고 이제 고양이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손목을 위로
그리고 팔꿈치를 틀어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 이게 간단한 거 맞나요, 선생님? 네, 요거를 관절을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빠르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웨이브가 완성이 돼요. 물결처럼 흘러간다고 해서 웨이브라고 하고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간단한 건 아닌데요. 네,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닌데 여러 번 꺾어야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이제 계속 도전하고 저한테 더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본인 혼자 또 연습을 해서 저한테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대견해하는 것도 느끼고 그렇게 같이 춤을 추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동작이라고요? 기본입니다. 근데 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되긴 뭘 돼요? 좀 포기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배워봤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긴 해요. 네, 아이들의 반응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좀 의외의 학생들이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학생은 좀 되게 조용한 학생이구나라고 특성을 느꼈던 학생이 댄스 동아리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학생을 보면서 왜 들어왔지? 그냥 춤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나? 라는 이제 시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연습을 시키는데 생각보다 연습할 때나 공연할 때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주변 친구들이 와 쟤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하고 놀랄 때도 있고 처음에 이제 춤에 관심이 없었다가 댄스 동아리를 들어와서 저하고 이제 춤을 추면서 춤에 관심이 생겨서 더 열심히 연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영상을 저한테 들고 와서 이 춤 추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댄스 동아리를 만들면서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학교 생활이라는 게 정말로 반복의 연속일 수밖에 없거든요. 학생들한테도 이제 수업, 과제, 시험, 그리고 급식 먹는 것까지 그런 반복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게 학생들한테뿐만 아니라 저한테, 선생님한테도 스트레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인 중간중간에 동아리 시간이라도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서로 이제 춤으로 소통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좀 스트레스의 탈출구를 만들고 있는 느낌이고 그런 탈출구 역할을 하면서 춤추는 시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시간으로 이제 다가와서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행복하게 춤을 추고 계신데 그렇다면 주변 교사라든지 학부모들 솔직한 그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보통은 체육대회나 축제 때 이제 그런 시즌이 되면은 학교에서 체육대회 축제로 이제 공연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과 공연 준비를 하다 보면은 다른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끈끈해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공연하는 거를 학부모들이 보러 오세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이제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저한테도 선생님이신 줄 몰랐다. 너무 멋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려서 뭔가를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근데 사실 학부모님들한테는 교사가 저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제 심지어 연극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의외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학생들하고 더 친근하게 지낸다라는 믿음을 제가 심어드릴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 생활 지도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지금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축제 현장인가요? 네, 지금 축제 때 이제 저랑 계속 3년 동안 춤을 췄던 친구하고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학생과의 호흡. 근데 앞서 말씀하시기로 아이들도 그 좋아하지만 그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그 공연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다. 선생님인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지시겠죠? 물론. 그리고 학부모 이외에도 제가 또 반응이 또 다른 게 있는 게 제가 지금 대전에서 교직원 댄스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2017년부터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올해로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춤을 좋아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의 교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수요일 퇴근 후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강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매주 연습도 하고 이제 저렇게 공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인이라는 이제 동호회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활동을 하거나 행사, 공연들을 할 때 와가지고 응원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춤을 추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되게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네. 여러 프로젝트나 수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선생님들인 거죠? 예, 다 선생님입니다. 다 선생님들. 예.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좀 덧붙이자면 춤바람 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네, 그 학교에서는 못 푸는 스트레스를 여기 와가지고 푸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네. 또 아이들에게 또 맞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또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배운 춤들을 또 다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지도하면서 한번 거기서 또 교감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렇군요. 네,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요. 저도 다시 저 고등학교로 입학하고 싶은데요. 뭐 나이 제한은 없죠? 저희 동호회 이름이 나인인 게 춤에는 나인인 상관없다라는 의미에서 나인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네. 나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 춤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편견 없이 말씀해 주시니까 네. 더 마음이 좋은데요. 네, 사실 이 학교라는 공간이 조금 딱딱한 교육의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댄스 동아리를 만들 때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어려움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학사 일정이 좀 빠듯하게 운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춤추는 시간도 부족할 수가 있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일정이 정말 바빠가지고 잠시 이제 동아리가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DOD 못하냐고 울상을 지으면서 저한테 좀 애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좀 짠하고 그래서 학사 일정을 최대한 빨리 이제 운영을 하고 저도 바쁜 일을 처리를 한 다음에 학교와 일정을 조율을 해서 다시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또 즐겁게 춤을 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곧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새 학기에 맞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은 고등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지만 올해로 3월부터 중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살짝 긴장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새로운 학교에서는 혼자 기획을 하고 혼자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조금 더 다른 것들을 같이 해보고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영상도 올려보고 춤을 수업에 접목을 시켜서 좀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좀 더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저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한다면 아이들이 진로 고민이나 생활 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동하는 학교에도 댄스 동아리가 있다면 저랑 같이 춤을 추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또 춤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춤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다른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시야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춤이라는 분야가 존중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의 존중을 받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나 다른 예술 분야, 문화, 기획 이런 분야에서 전반적인 분야를 두루 경험함으로써 아이들이 시각을 키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많은 분야를 경험을 못한다면 춤이라는 분야를 저를 통해서 접한다면 시야를 넓힘으로써 다른 분야를 되게 이제 존중을 할 수 있는 문화를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요즘은 또 인재상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 되게 이제 좀 뭔가를 되게 잘 해내는 사람이었다면 요즘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 다른 문화를 융합하는 사람,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람을 인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상을 키우는데 저는 춤이 한몫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변화를 위한 날갯짓 하나하나 모여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더욱 호흡하고자 하는 멋진 선생님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교사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암만 심한 추위도 물러간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이 절기에 맞게 오늘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2.0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상 10도까지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동시에 공기질도 좋아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내린 눈이 곳곳에 쌓여 있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9도, 세종과 공주 11도, 대전 10도로 3월 초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홍성 10도, 예산 10도, 태안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족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남들과 다르다, 나의 라면 조리법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144번님, 아이들이 입맛이 서로 달라서 2가지 종류의 라면을 끓여주는데 일단 해물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항상 맛있게 먹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 가운데 전복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오징어도 좀 올려져 있는 것 같고, 예, 해물이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왠지 더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0633번님, 영화 기생충 보고 짜장라면에 빠져 있어요. 영화처럼 한우 채끝살을 넣지 못했지만 달걀 후라이는 꼭 함께 먹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매번 그 한우 채끝살 올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달걀 프라이로 아쉬움을 달래셨네요. 예. 7471번님, 비빔국수에 라면을 조금만 섞어 넣어도 고소하고 더 쫄깃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수에다가 라면을 조금 더 섞어 넣는군요. 예. 그 면발의 조화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0426번님, 라면만 끓이면 심심하니까 만두 넣은 만두라면은 기본. 햄까지 넣어서 끓이면 부대라면으로 변신하죠. 예. 라면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또 욕심이 과하다 보면 부대찌개에다가 면사리를 넣은 그런 맛이 날 때가 있거든요. 예,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적정한 재료를 넣어야 이렇게 만두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861번님, 라면은 어디서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반가운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먹는 아침 라면 정말 꿀맛입니다. 꿀맛이죠. 맞아요.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라면 맛이 확 달라지는데 아까 이수진 리포터가 앞서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남편들이 좀 솜씨를 발휘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라면을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 너무 좋습니다. 좋을까요? 예, 남편들에게는 비난의 지금 목소리가 마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예. 벌써 배가 고파지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사진 잘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의 신소장품전 현대미술의 채도는 4월 5일까지 함께합니다. 광자진취 대전미술 다시 쓰기 7080 역시 4월 5일까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임원 초대전 2020 대전 우먼즈 아트 익시비션은 25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열립니다. 대전 아동문학회 소개전 푸른 메아리 동심을 두드리다가 29일까지 대전문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서민자 개인전 맥, 민화, 봄의 향기로 날다가 27일까지 세종 BOK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펼쳐지고 구리로 그림을 그리고 유리로 색칠하는 작가 이준석 초대전이 3월 1일까지 모나무르 더 퍼플 갤러리에서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이번 주는 충남의 최북단 당진으로 함께 떠납니다. 합덕 수리 민속박물관에서는 농경문화의 역사를 배우고 천연기념물인 고니를 만나는 기쁨도 누리고 왔고요. 딸기 농장에 들러서 수확부터 체험까지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왔다죠. 내일 아침에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잠잠해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해외 방문 이력도 없고요. 또 확진자와 접촉
경험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아서 다시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죠. 그래요. 그나마 다행인 게 아직 우리 충청 지역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안심이 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안심하거나 방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개인 위생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침 예절도 꼭 지켜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